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화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책 소개죠. 분노 중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화가 온 사회에 가득 차 있다. 앵그리한 분위기가 넘쳐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도 미국도 온 세계가 다 화로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되게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이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전 같으면은 별 생각 없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그냥 우리가 비즈니스였던 관계라든지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쏠린 뭐 그런 느낌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모든 관계에서 다 화가 저 밑에 마음속에 부글부글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화병도 있었고 화의 민족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렇게 전 사회가 모든 사회가 저 밑에 앵그리 화라는 감정이 부글부글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은 이제 원래 전업으로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폭발하지 않도록 눌러줄 건 눌러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제 이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라본 사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개인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이야기들도 중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상담을 했던 어떤 그러한 사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상담 사례도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회, 국가 지금 모두가 화가 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심리라든지 뭐 정신 상담 이런 쪽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어봤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있어 라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 나와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화가 나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화가 나 있지?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싶다라고 보면 전체 책을 다 읽으시기보다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몇몇 챕터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면 또 그 나름대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와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가장 큰 챕터는 뒤에서 말씀드릴 3장입니다. 3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신뢰하는 건지 등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챕터가 제 3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이제 뭐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장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통파적인 이제 구성인데, 제가 책을 그렇게 소개해드리면 또 너무 책을 읽는 것 같으니까 조금 제 나름대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은 이제 서론입니다. 보통 서론은 이 저자가, 저도 뭐 책을 써볼 때 느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쓰는 분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은 나중에 써요. 내가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엑기스, 제일 핵심 내용 이런 걸 담아가지고 이제 쓰기 때문에 서론을 잘 읽으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이 저자의 핵심 생각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일단 분노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뭘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분노하고 공격성, 그 다음에 막 때려 부수는 이런 이제 폭력 이런 것을 이제 동일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이 저자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요. 분노라는 건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 공격성,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 라는 것을 타인이 느낄 수는 있죠. 그렇죠. 저 사람 화났네. 왜 화났지? 또는 아이고야 저 사람 화났네. 피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감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100% 공격성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화와 공격성이라는 것은 겹치는 면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분노라는 거는 내 감정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숨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스스로도 그걸 숨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20대 때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적으로 처하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든지 적절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압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감정을 막 드러내기가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꿀꺽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한 3년쯤 지나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보니까 내가 화가 나 있었다는 감정 그 자체를 나한테도 본인한테도 숨겼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꽤나 심리적으로 고생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분노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성난 자를 우리는 다 데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거기서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분노할 일이 아니었는데 아는 거죠. 그런 분노를 터뜨렸다가 뭐 일이 잘못됐다든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상해졌다든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분노하는 나의 다른 자아를 잘 컨트롤하고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분노라는 것은 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의심, 비난, 뭐 상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의 어떤 생각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러한 자극을 요즘에 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다른 점들이 요즘에는 되게 눈에 잘 띕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비슷하네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우리 사회가 SNS 때문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A,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 B는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데 그러한 이제 이 차이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그냥 다르구나가 아니고 적개심으로 요즘에 자꾸 표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위험한 존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점점 전개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의 케이스에서 뭐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인종, 그다음에 다양한 배경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적개심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사회도 비슷한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긴장의 연속이다.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늦지 말아야 되는데 긴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서도 긴장하죠.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는데 오늘 뭘 해야 되는데 빼먹은 거 없나 챙기고 늦으면 안 되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관한 많은 하나하나의 일상생활들이 다 긴장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풀고 싶어.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배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산에 가기도 하고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술을 마시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치유죠. 그래서 이 긴장을 낮추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즉 어떻게 보면 쌓인 것을 적절하게 배출하고 방출하면서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분노, 화로 연결이 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어떻게 보면 꽉 짜인 사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뭔가를 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화를 풀 때 뭔가 좀 다 때려부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 어릴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신촌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있었어요. 이렇게 빈병 가지고 막 던지는 돈 내면은 돈 얼마 내면은 이제 빈병 몇 개 주면은 이제 막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용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 해머로 오한마로 이제 막 때려 부수는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분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저자는 그거는 일시적으로 내가 뭔가 풀었어라고 하는 착각은 주지만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러한 분노의 감정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제어된 공격성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화가 나다 보니까 이 저자는 재밌는 표현을 써요. 이 한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분노 은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행이라는 건 뭐죠? 돈을 맡기면 개개인은 작은 돈이지만 맡기면 큰 자본이 돼서 이걸로 이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분노 은행, 즉 결집된 분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결집된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종종 드러납니다. 뭐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사회에서도 뭐 4.19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단의 어떤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으면 사회 변혁, 개혁을 요구하고 사회를 바꾸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모여서 우리가 은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모아서 갖다 주면 관리해서 이자도 주고 대출도 하고 서로 필요한 곳에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경우는 뭐냐? 흩어진 분노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개개인이 이만큼씩 있는데 이게 어떤 결집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쌓인 그런 감정들이 안 좋은 쪽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져 있는 그러한 이제 사회가 요즘 사회다라고 저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회는 냉소주의, 그 다음에 극단주의로 치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표현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누가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SNS나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못 넘어갑니다. 댓글들 달리면 굳이 이거를 뭐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나를 세우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누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예전에는 그냥 잘해보세요라고 정도 이야기하든지 그냥 넘어갈 텐데 지금은 그런다고 잘 되겠어? 어차피 안 되는 일 바보 같은 XX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게 요즘에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라는 것이 흩어진 그러한 분노로 존재를 하면서 사회가 점점 냉소주의로 치닫고 있구나라고 저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영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점점 쌓이면서 사회에서는 신경 과민인 거죠. 내가 화났으니까 저 사람도 화가 났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되게 민감하게 과민한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나의 확신을 더 강조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에코 챔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반향실이라고 이야기하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에 점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노감들이 점점 증폭되는 사회에서 놓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상대방한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적대감으로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나의 적대감을 보다 구체화하고 싶은 나의 화의 근원을 찾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확실성이라는 건 없는 거죠. 왜? 내가 생각했던 하나의 원인으로 내가 화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화가 났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화의 근원을 찾아서 이것을 밖으로 찾든지 안으로 찾든지 깨끗하게 정리된 그 근원을 낱낱이 내 스스로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금 화에 대해서 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분노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4단계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정의로운 이제 분노라고 그래요. 나는 옳은데 나이가 무시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를 했는데 실패한 좌절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좌절의 단계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팔짱을 끼는 거죠. 되겠어, 안 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차가운 냉소적인 분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냉소적인 분노라는 것은 특히 정치와 관련돼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긍정적인 분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서론 이후에 4개의 분노 단계에 대해서 한 챕터씩 할당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로운 분노로 넘어가 보죠. 의로운 분노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워. 나는 정의로운데 나의 정의로움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분노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나의 분노는 옳고 너의 분노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로운 분노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문가들은 과연 옳은가라는 회의감이 확산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전문가들은 과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팩트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따라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도 우리가 다 알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신뢰라는 것은 이제 무너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런 팩트라는 것을 독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더 특화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꾸 이 저자가 이야기할 가장 큰 오해는 뭐냐?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을 때 그거 아님, 너 잘못 생각하고 있음이라고 팩트나 사실 또는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제시를 해주면 그 사람의 오해가 풀려서 우리는 다 같이 위아더 월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팩트체크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회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너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트라는 정말 모두가 100% 동의할 수 있는 팩트라는 것은 과연 있을까? 오히려 팩트를 이거 팩트니까 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분노가 쌓이는 그러한 사회로 우리는 점점 치닫고 있다. 저는 상당히 여기서 마음에 좀 와닿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내가 옳아, 내가 옳음을 되게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상적인 별거 아닌 거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갑자기 확 긁혀가지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서 워리어로 순간 변신하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아, 그 옳음의 가치를 내가 지켜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전 사회는 모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분열된 사회에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음모론자라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지? 왜 이상한 쪽으로 가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틈새를 비지고 들어오는 게 음모론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모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저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훅 빠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라는 것이 나는 옳다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내로남불이 점점 강해지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노가 쌓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앙된 감정이냐. 실제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잖아요. 격앙된 감정, 막 폭발 직전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홀린 거예요 라고. 당신의 감정이 당신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이 분노와 옳음 이것이 결합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왜? 맹목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저걸 믿지? 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보거나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을 해보면 나는 정의로워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냉소하거나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거길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상태가 되면 나의 신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또는 의문 제기도 안 되는 거죠. 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라고 하면 오히려 휘발유로 갖다 끼얹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숙청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SNS에서 친구 삭제, 차단 이런 정도로 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아예 내 눈앞에서 없어지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쪽으로 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이러한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을 보시기보다 저는 3장으로 오히려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장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빠져드나, 왜 푸틴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나, 그 다음에 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3장부터 펼쳐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저자는 상당히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막 치솟아요. 근데 이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 사실은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어떠한 그런 분노는 점점 확산이 됩니다. 나도 갈팡질팡 힘든 거예요. 내 힘든 감정의 그 원천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면 이것이 집단적인 어떤 분노로 점점 확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것을 개인의 마음 어디다가 적당히 가둬놓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러한 능력을 자꾸 줄여가는 거죠. 그거를 왜 마음속에 담아놔? 터뜨려. 더 증폭시켜.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봐. 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저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과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집단적인 개개인의 분노는 이제 정치적인 변화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는 그렇잖아요. 내가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뭐 내가 반대한 사람이라도 어떻든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됐던 대통령이 됐던 뭐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됐던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열망과 소망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어느 정도는 다들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뭐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느끼는 거죠. 그런 기득권 그리고 정치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즉 국민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노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요즘에 세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가 나를 실망시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점점 집단화되면 이제 물리적인 시위라든지 폭력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공권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봐 이럴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힘 대 힘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정치라는 갈등을 조절하고 분노를 낮춰주는 시스템이 망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 현실과도 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즉 세대 간 갈등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 간 갈등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기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실을 제대로 몰라 라고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사회 과정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계속적으로 변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과정이 긍정적으로 잘 못 간다는 면에서 저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회는 어떻든 간에 머릿수가 비슷비슷하게 이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뭐 청년들이 보면 당연히 기득권이죠. 윗세대가 머릿수가 많아요. 청년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머릿수에 의해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분노가 우리는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분노가 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한 4쯤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 스스로가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옳고 나는 정확하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왜 무시당하고 나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주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가라고 점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경지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스스로를 남한테 위탁을 하게 된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데 누군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원인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신 거 사이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보면은 저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자아와 정신을
이제 넘긴다라고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뇌를 의탁한다. 누군가한테 내 뇌를 맡긴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뢰하고 믿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사람 말이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내 생각처럼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게 영국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나의 정신과 자아를 맡기려면 그 사람이 확실하고 힘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실망하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트롱맨한테 사람들이 열광하고 뭔가를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저자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트롱맨들은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왜 화가 났는지 알고 있어. 당신들의 화를 내가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당신들이 화가 난 그 대상을 내가 찾아서 없애버리거나 약화시키거나 치워버릴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스트롱맨하고 나하고는 같은 배를 탔어 라고는 유대감, 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스트롱맨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 이런 생각하지? 너 이런 사람들 미워하는 거 맞지? 라고 들쑤시면서 그런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정반대의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적대적인 세력과 맞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더 이상적인 더 완벽해 보이는 지도자 또는 치료자 이런 사람들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각국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정치적 현상을 설명해주는 좋은 이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는 아까 앞에서 말한 냉소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흩어진 감정이라고. 그래서 이 냉소주의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저자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을 우리가 바로잡겠다고 팩트 체크를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빛을 비추면 될 거야라고 하면 오히려 너 또 뭔가 팩트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또 뭔가를 숨기고 있지라고 하는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 계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 가냐? 자, 우리 사회는 썩었어. 근데 이 썩은 사회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어라고 점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회의 저 밑에 있는 딥스테이트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딥스테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는 웬만한 수단을 써가지고는 영원히 해소될 수가 없어라는 좌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온건한 수단, 정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어. 그래봐야 소용없어라고 하는 냉소주의가 확산이 되다 보면 결국은 뭐냐? 저 은밀한 적을 찾아가지고 저것을 확실하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분노로 더 치닫고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그전에는 개인의 문제였다가 이제 공격성, 집단화 이렇게 되는 관계로 나간다. 그러면 정작 그 분노를 촉발시키던 음모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힘이 나타날 때는 어디로 가느냐? 뒤로 빠진다라는 거죠. 언제죠? 2020년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 이럴 때도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마이크 잡고 막 사람들 선동하던 사람들이 정작 그때 되면 뒤로 사라지는. 사실 이거는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푸틴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낄낄거리고 깎아내리고 하는 희화화하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일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저자는 결국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재밌는데 상대방이 웃지 않아. 그러면 너 왜 안 웃어? 너 재미없어? 너 저쪽 편이야? 라고 따져 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 장난이야. 난 재미있어. 재미있어서 그냥 했을 따름이야 라는 이야기를 우린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나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너는 나랑 별로 상관없어가 아니고 나의 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환이 되는 그러한 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롱맨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강한 적과 맞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랑 맞선다. 그 다음에 푸틴은 파시스트와 맞선다라는 이미지를 스스로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이 저자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나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종종 이야기 나오는 뭐 이를테면 이제 페미니스트, 뭐 성평등이라든지 뭐 성적 자유,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무질서를 주장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돼.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돼라는 공격성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사회적, 전 지구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3장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중독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도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를 해석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2장은 이제 실패한 분노인데, 이 실패한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좌절한 거죠. 좌절.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우리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영원한 불만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다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어딘가는 그런 게 쌓여 있어요. 얻지 못하는 그러한 좌절의 느낌이라는 것은 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거기에 대한 아쉬움, 뭐 답답함,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숨기는 쪽으로 왔다라는 거죠.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라는 쪽으로 강제화되는 경향들도 강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감정을 표시하면 안 돼. 썩어 문드러지죠, 내 가슴이. 그런데 어쨌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의 그런 감정은 속여야 돼라고 하면서 점점 나는 스스로를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좌절하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자기계발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그래도 좀 뜸해진 편인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속이도록 감정에 대한 통제를 너무 강요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저자는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갑질 고객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욕을 하고 싶어요. 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양동이에 막 대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아니면 막 울고 싶어요. 아니면 막 먹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저자는 이러한 감정, 어떻게 보면 남한테 하지 말고 스스로를 잘 통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되게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저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게 해외에서 나왔구나 처음 느꼈어요. 알았어요. 수동 공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난 몰랐어요라고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 같은데 긁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을 에둘러서 공격하는 그러한 우리가 언사들을 수동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넷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나의 좌절된 감정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상대방을 매기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상한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는 저자가 계속합니다. 즉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들 애국자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나고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이 저자도 사실은 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만 그냥 SNS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에코챔버, 더 자기의 감정, 분노가 증폭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결국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감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자아를 누군가한테 의탁하는,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정말 내 것인지 아니면 남한테
받아가지고 인풋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건지 한 번쯤은 따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적인 심리는 이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19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프로이드가 활동하던 19세기 같은 경우는 이 히스테리 발작,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세기에는 그런 정신적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존재를 했었고 21세기에는 지금은 다시 분노의 시대 또는 어떻게 보면 수동 공격의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변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그래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려 보고 사회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답답함은 계속하는 그런 면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남는 거죠. 다만 중요한 점은 전 사회가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중심을 잡고 한 발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가까이 가서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분노 스스로를 좀 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누르기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떤 수준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분노 사회 지금 대한민국은 뭐 여기저기 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는 사회인데 그럴 때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오간 이 분노가 빨리 꺼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